자, 대용량 배전 방식. 요거는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대용량 배전 방식은 따로 이게 사실은 없던 방식이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 먼저 22.9kV를 20MV까지만 쓸 수 있게끔 하다가 보니까 1호사를 설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2.9 쪽도 좀 송전 용량을 좀 늘려서 공급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러면 해줄게 하면서 40MV까지 공급해줄게 라고 공급 약관을 바꿨는데, 문제는 기존에 깔려있던 선로들이 다 3위어스케 합니다. 3위어스케 하다 보니까 40MV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40MV에 맞춰서 앞으로는 신설하는 배전선로에는 대용량 배전을 해서 3위어스케가 아닌 600스케어로 깔아라 가 나오는 거죠. 이제 워낙 부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옛날에 집에 전등만 키우면 됐죠. TV 하나 키우면 잘 사는 집이다. 제가 80년대에 칼라 TV가 나왔는데 80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80년도에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70년도에 지금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TV가 어떤 거냐, 나무로 된 문짝이 이렇게 여는 TV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문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륵 하면은 여기 TV가 있습니다. 그래 네 다리가 있고, 그 집 가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집이니까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다 잠궈버립니다. 못 보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DMB 보고 다 보지만 그 시대는 뭡니까? 거기 가서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든 가서 한번 보려고. 그 집이 이제 쌀집이었는데, 친구가 쌀집을 하는데 자전거 잘 타더라고요. 맨날 쌀 배달하니까. 초등학생이 어른 큰 옛날 쌀 지는 그 자전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커먼 거 뒤로 있는 걸 타고 뒤에다 싣고 다니는데 와 진짜 잘 타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하여튼 농촌에서 뭔가 일을 하던 친구들은 다재다능합니다.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근데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은 뭘 해본 게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나이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40대 중반 이후는 그래도 간염 A형 간염도 다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전쯤인가 A형 간염이 한참 유행할 때 애들하고 같이 A형 간염을 맞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은 A형 간염을 놔줬는데 어른들은 안 놔주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몸에 항체가 있는데 다시 또 맞으면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하고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해가지고 양성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맞았습니다. 검사하고 와이프도 양성 반응 나오더라고요. 안 맞았습니다. 왜? 뭐 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구충제를 먹어도 같이 먹어야지만 됩니다. 왜? 여기 두 사람만 먹었다. 그 사람 구충제 먹었으니까 안 걸린다. 다른 사람이 걸려가지고 같이 밥 먹다 보면 또 걸립니다. 구충제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한 알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식구끼리 같이 한번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구충제 가지고 보면은 동네 기억나는 게 장사해가지고 애들 해가지고 거기서 이따만한 거 이거 막 나오고 저게 진짜 나오는 거야? 가짜 나오는 거야? 아직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긴 하지만 그걸 약간 연출을 한 것도 있었겠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70년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짜였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70년대에 제가 봤었으니까. 그때 보면은 포니 있죠, 포니 자동차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포니를 기억을 합니다. 자동차. 뒤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이야 차 정도 많죠. 옛날엔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옛날에 그랜저, 부의 대명산이었으니까. 딱 그랜저 타고 다니면, 야, 요즘은 그랜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써가면서. 지금 왔다 갔다 교통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인건비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여기다 쏟는 거니까 그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나중에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하나 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인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인맥이 없으면은 실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됩니다. 대신 실력이 있는 만큼 또 잘리는 것도 금방 잘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회사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죠. 거기는. 자기 잘한 거는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잘 돼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표현합니다. 자기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자꾸 감추고 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뭐 미루고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조금 좀 정신님처럼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한 글자를 내보더라도 자기는 그 한 글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분을 생각하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10분 생각하고 내보내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한두 마디씩 더 해드리는 게 그 사이에 한 번 적으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오시다 보면은 그거는 가방만 들고 저처럼 학원 다니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가르쳐주면 들을 때는 압니다.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죠.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된 것도 그겁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그래도 얘기를 잘하네? 저기에 대해서 뭔가 관심 있어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학원 강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실력이 조금씩 실력이 좋았던 건 아닌데, 지금도 저도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암기를 할까? 무식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무식하게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쫓아오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 쫓아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다른 학원보다는 반발자가 앞서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원보다는 반발자는 앞서갑니다. 제가 한 발짝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네? 그 반발짝을 한 발짝이 되게끔 여러분들 노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배전설로 부분에 대한 변전소, 피더, 설로 분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텐데 먼저 항상 큰 그림부터 보고 가시자는 얘기죠. 배전설로 회선단 기준 용량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아까 40MV로 갔기 때문에 325가 600스케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기자재들도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변전소에 대한 규격들, 피더스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어든다기보다는 뭐 4에서 7개 정도 변전수가 있으니까 피더수가 변전수가 줄어드는 거죠. 변전수가 피더수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더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대용량을 했기 때문에 여유수가 늘어났다는 얘기. 피더수는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에 맞춰가지고 피더수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 40MV에 20MV에 7개 쓰던 거를 40MV 쓰면 피더수가 늘어나죠. 325스케일을 하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40MV를 하게 되면 얘는 줄어들겠죠. 거의 똑같아지겠죠. 변압기 용량 및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변압기 용량이 변전수의 변압기 용량을 몇 개를 다룰 건지 틀려진다는 얘기죠.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선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쪽은 아까처럼 뭐니까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용량 배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쪽 단지는 다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쪽 공장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대용량 배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맞게끔 요건 300스케야, 요건 600스케야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배전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적정하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구분 계팩이 나왔죠. 설로 결합 계팩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시설해가지고 간선 및 지지물에 대한 간격들을 조정해서 보호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흐름이 나오죠. 지금 어떤 제가 얘기한 걸 듣고 나면 조금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얘기가 들어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요거를 좀 애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거기다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애워주셔야지만 된다. 제가 요거는 키워드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대용량 배전은 나온 지가 별로 안 돼서 문제가
신도시 같은 거 많이 지었으니까 그전부터 나왔던 문제고요. 대용량 방식은 어디냐, 어디다 적용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대용량 배전 방식의 필요성. 왜? 부하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대용량 배전 방식 적용 시 기준점 여기 나왔죠. 일반 선로는 10MV다. 대용량은 15MV다. 10에서 14고 옛날에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는 건 20MV까지 됐습니다. 근데 요게 또 바뀌었을 텐데, 지금 요거는 옛날 기준이고, 지금 대용량 배전은 40MV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일단 점수가 좀 깎이는 것 뿐이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답안지는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40MV를 해가지고 대용량 배전을 쓴 답안지는 못 봤으니까 일단 요걸로 해가지고 쓰시면서 여기다 40MV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썼던 모범 답안들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채점자들도 이 답안을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내용들을 조금씩 더 첨가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짜장면에 계란 올려놓으면 우리는 신기합니다. 근데 부산 지역 가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짜장면에 나오면 부산 사람들 이거 당연한가 왜 서울에서는 안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답안지를 써왔으니까 당연한 건데 거기다 뭔가 첨가를 해서 여러분만의 부분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재, 요건 가공이죠. 가공. 원래 3여 스퀘어로 하게 되면 이게 지중인데 그래서 전선 규격이 160스퀘어에서 240스퀘어로 바뀌어졌더라. 그래서 개폐 용량이 400에서 630A로 바뀌어졌더라. 630은 큰 겁니다. 22,900에 630은. 근데 V10은 어떻게 되죠? 630A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A면은 얼마 정도냐면 20층짜리 빌딩 해봤자 200A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30A는 그럼 60층짜리 빌딩이겠네요? 63빌딩?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0층짜리가 200A 정도 된다고요. 20층 구에서. 20층이라고 해도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20층짜리 하게 되면 10MV 될래나요? 10MV 나눠보죠. 10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22.9를 해보시면은 얼마 정도가 나오나. 한 400? 그 정도 나올 겁니다. 400. 400A. 그러니까 20층짜리 정도 돼야지만 한 400A 정도 되니까. 그러면 630이라는 거는 30층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큰 거죠. 변전선 및 피더스. 변전선 45에 60MV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짜리입니다. 삼상 복근 변압기가 45에 60MV짜리 하나. 또는 20에 30MV짜리 하나. 1.25배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25에 30이거든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면 한 1.25배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1.25배 내지 1.3배 정도 비율로. 냉각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더 증가될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한 25%에서 30%가 증가되는구나 냉각을 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을 더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거죠. 냉각만 했는데. 심지어 냉각을 잘하면 50% 이상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전실 같은 데 가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시원한 데가 전기실 가면 됩니다. 전기실. 열받았을 때 왜 냉방을 해가지고 효율을 더 높이려고. 대용량 배전 45에 60에는 한 5개, 60에서 80MV는 한 7개 정도.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대용량 배전으로 썼을 때니까 5개 정도죠. 실질적으로 일반 피더를 쓰게 되면 한 7개 정도 씁니다. 7개인데 대용량 배전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더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5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45에 60MV짜리 일반용 배전 뱅크는 한 7에서 8회선입니다. 근데 그걸 다 쓰냐? 안 씁니다. 항상 4에서 5회선만 쓰고 예비 회선을 절대로 남겨놓습니다. 왜 그 지역에 지금 빌딩이 들어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그러면 그렇다고 변전소를 그때 가서 또 설계를 합니까? 아니죠. 항상 변전소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갑니다. 3분할 3열개, 2분할 3열개, 이거는 선로 부분은 여기로 해서
분할해가지고 이걸 연계를 어떻게 시키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구분개폐기, 간선.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325 스퀘어가 뭐로 됐다고요? 요건 가공이라고 그랬죠? 162, 240으로 바뀐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325가 600으로 바뀌었다고요, 전부. 지중은 경부하 구간 60 스퀘어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럼 아까 뭐 이거 바뀐 것도 여긴 적용을 하고 있네요. 아까 거기서 대용량 배전을 뭐 15MV, 20MV, 40MV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도 지지물 간격 240 스퀘어는 40m, 70m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뭐죠? 전봇대. 지지물을 보니까 전봇대 아닙니까? 전봇대는 50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0m. 50m마다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계신 전봇대들 보시면은 이제 지나가다 잘 모르면 거리 잴 때 모르시면 전봇대 개수 셉니다. 그게 50m니까 대략. 보호기기 리클로저는 아까 202A 미만이었죠. 섹셔널라이저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대용량 발전 방식 적용 어디에 하느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뭡니까? 부하가 밀집되는 지역에다 대용량 배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하가 밀집되는 지역이 뭐냐? 도심 변화가 공단 말단 중심 부하로 규정된 선로 전압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왜 대용량 배전을 하냐? 케이블 굵기를 크게 한다는 건 전압강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전 선로의 회선수가 많고 경과지 확보가 곤란한 거예요. 선을 여러 개 못 가니까 큰 거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기타 필요한 지역. 그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향후 대책 600 스퀘어 부분으로 계속 개발돼서 지금 그걸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배전 자동화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잠깐만요. 배전 자동화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배전 자동화. 아까 설명드렸죠? 오전에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스카다였죠? 스카다의 기능 6가지 뭐라고요? 예? 감제 측기 경연. 감제 측기 경연. 원방에서 감시를 하고 원방에서 제어하고 감제 측 원방에서 측정을 하고 원방에서 기록을 한다. 왜냐면 이제 스카다에서 보시면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제어를 한다고 그랬죠.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제어를 하려면 저 상태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저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야죠. 구조를 하려면 이번에도 구조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했는데 혹시라도 살아있을까봐 구조를 한 거죠. 군안을 한 게 아니라. 언진이 얘기하죠. 자기는 군안하러 왔지 구조하러 안 왔다고. 뭡니까? 구조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틀려집니다. 군안은 뭡니까? 다 죽었으니까 끌어올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해경이 브리핑하면서 우린 모르겠으니까 언진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없다. 우리는 저쪽에다 이름 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이 와서 관리사무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에서 뭐 왔는데 경찰 오더니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그래서 투표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당이 많이 불리하겠죠. 저도 사실 야당을 많이 찍었었는데 야당도 다 거기서 거긴데 이번에는 좀 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불임 사건, 부산대 부림 사건, 80년대 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대학생이었던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 얘기를 살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80년대 초쯤에 그 불임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또 국회의원으로 나오죠. 근데 그분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지층이 약해서. 근데 또 모르죠. 고승덕 변호사도 이번에 지금 뭐 출구조사 30%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낮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이권의 정책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의 매형이거든요. 고승덕 변호사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보니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할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판단해야 되지.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제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서, 이거 모르겠지만 답을 쓰는 거거든요. 결론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한 표를 보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 생각을 하다가 뭔가 자기 주변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돌아보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옆에 사람 봐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저도 다니다가 옆 사람이 뭐 하면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잘못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전에는 그냥 호의해서 한 건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를 들어 물에서 꺼내놨더니 같이 안 건져졌다고 소송 제기할 그럴 판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도와주고 그런 소송이 안 걸리는 게 장땡이다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이거 중국 같은 경우 가면은 사람 넘어져 있으면 보지도 않고 가지 않습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것도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가서 괜히 옆에서 뭐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 사람한테도 책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시기에서 조금 더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거지. 근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합리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럼 공부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늘의 1시간. 하루에 1시간 부족한다. 하루에 몇 문제 부족한다. 10문제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두세 문제 키워드만 들고 다니면 보시라고요. 키워드만.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큽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도 처음에 너무 힘들게 잡았습니다. 성취욕이 중요하거든, 성취욕이. 남자가 여자를 딱 무너뜨리면 그 성취욕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사람이다. 예? 이렇게. 여자들은 그게 아니죠, 또. 마음을 주니까. 남자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 잡아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 장씩 해가지고 처음에 모릅니다. 이제 하나를 딱 끝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다 보면요, 나중에 딱 그 서브노트를 딱 끝나고 보면 흐뭇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생겼구나. 그게 좀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만. 그 하나의 과정으로 스카다니까, 스카다는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고 그랬죠. 취득을 하니까 아까 보시면은 아까 스카다 쪽에서 나왔던 게 감제, 뭐라고요? 감시하고, 제어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보를 내고, 그 다음에 연계를 시킨다. 감제, 측기, 경연. 감제, 측기, 경연. 근데 뭐라고요? 스카다의 원어가 뭡니까?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걸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스카다의 컨트롤이 뭐죠? 제어를 하는 거죠. 감시를 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제어한 거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기록합니다. 이제 감시나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감제, 측기, 경연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좀 그 원어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그걸 측정합니다. 왜? 뭡니까? 이게 FBI가 할 때 뭡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죠. 감시한다면 일지 쓰죠. 감시하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게 거기다 일지 쓰는 겁니다. 일지 쓰면서 제어하고 저 사람 누가 들어왔는지 하고 기록하고 제어하고 기록하고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감제 측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감제 측기 경연을 외워주시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다 이거죠. 근데 잘 안 외워집니다. 왜? 스카다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주로 물어보는 건 EMS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EMS는. 그러니까 EMS는 많이 갑니다. 배전자동화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스카다가 최근에 IPCS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두 문제만 외우셨다면 이제는 이 문제도 외워주실 때가 됐다.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선배부자라고 했죠. 선배부자. 배전자동화 선배부자. 아, 선배가 부자야. 배가 아파.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부자. 자, 선로 개폐 자동 제어.
배전 정보 관련 수집. 아까처럼 자동으로 제어한다면서요. 선로 개폐기를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그게 배전 자동화죠. 배전 정보를 수집을 해야죠. 관리하거나 수집해야 된다는. 그럼 부하를 어떻게 된다고요? 제어를 해야 되죠. 부하 집중 제어가 들어가는, 부하 관리가 들어가죠. 부하 집중 제어, 부하 관리, 이것도 똑같습니다. 부하 관리나 제어도 똑같거든요. 부하 집중 제어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부하 관리나, 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원격 검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격 검침은 아까 감시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제어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여기도 뭐 선배부자 개사 F전이라면서요. 그건 뒤에서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를. 뭐 PLC 통신이 나오고 무선 방식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배전 자동화 효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요 설비 증가, 효율적 추진, 서비스 향상, 무단 조작, 뭐 부하 정성 분석이 있는데 이런 건 빼고 표로 한번 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보고 공운 설계로 였었거든요. 저는 이건 공운 설계. 배전 자동화의 목적. 공운 설계. 나중에 보시면은 HVDC 그런 데도 보시면은 뭐가 나왔죠? HVDC에 예? HVDC나 팩치할 때 목적할 때 송환설신으로 해갔죠. 송환설신. 성전 전력 증대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설비 용량이 향상되고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송환 설치 가지고 SVC나 HVC나 팩치나 갖다 써먹으시라고요. 다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배전 쪽에 가면은 공문 설계로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죠. 배전 쪽에는 그런 키워드로 어떤 목적이다.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왜 배전 자동화를 하고 배전을 신도시를 하고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신뢰도 부분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송환 설신에서 신뢰도 나왔던 거고 뭔가 좋게 하는 거 아까 그래서 신뢰도 및 품질 유지 기준 나왔죠. 신뢰도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라고요. 공급 신뢰도. 여기는 공운 설계라면 운전 효율을 증대한다. 왜? 자동 제어를 한다면서요. 자동 제어. 공운 그러면 설비 이용률 향상하면서 설비 투자비도 축소를 할 수가 있고 설비 이용률 향상도 됩니다. 설비 투자 감소도 되고 설비 이용률 향상도 되고 여러분 내오셨던 거 갖다 써놓는 거죠. 그다음 개통 운영을 이제 뭡니까? 자동화가 됐으니까 현대화 시키는 거죠. 효율을 증대하고 현대화 시키는 게 이제 자동화란 얘기죠. 목적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배전 자동화란 전력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어 대상 기기에 원방 감시 제어 기능을 부여하고 제어소에서 일괄 제어를 가능하게 한 것.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나중에 가다 보시면 통신 장비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제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배전 설비 기기를 자동화해서 사고 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그게 배전 자동화라고요. 그래서 감시 측정 기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했다. 그 내용 쓰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봤던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여기다 적절하게 배우시면 원방 감시 측정 제어해가지고 경보를 알람되고 제어하기 위한 거에서 그게 정의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죠. 알고 있던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죠. 구성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2차 측에 변압기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있고 다른 그림도 있는데 여기 보면 EMS가 있고 스카다가 있고 다스가 있죠. 요 그림은 외워두십시오. 요거는 나중에도 써먹을 때 요 세 개 그림을 어디든지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EMS도 할 때도 저 밑에 넣어주시고요. 스카다 할 때도 넣어주시고요. 다스 할 때도 넣어주시고요. 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FCCU, 배전용 통신이 달려있습니다. FCCU가 달려가지고요. FR요, 피더 리모트 유닛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보시면 FCCU는 배전용 통신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단말 장치가 이게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 거기서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끌고 다스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끌고 오는 게 어디냐? 피더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개폐기, 2번 개폐기, 3번 개폐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각의 개폐기에다 통신용 장치를 다는데 그게 FRU가 되는 겁니다. FRU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봇대 보시면 요즘 어떻게 달렸죠? 전등 달렸죠?
전봇대에다 랭카드 하나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봇대에 뭔가 거기 변압기가 달려있을 거고 변압기 상태를 검지할 수 있는 뭔가 FRU를 다 달았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 배전용 통신을 하는 FCC에 다 연결돼 있으면은 이 선로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느냐? 아니라고요. 집에 있는 데이터 값도 봐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왜? 변압기에서 나가면 그 배전선로를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집에까지 다 연결되지. 빌딩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용가 측에 대한 것들도 끌고 와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큰 수용가, 요건 작은 수용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전봇대니까 작은 수용가, 요건 큰 수용가. 전봇대에서 바로 그냥 들어간 큰 빌딩들, 요건 가정집들 생각하시면 되죠. 가정집들은 전봇대, 왜 가정집에 있는 일일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 가져옵니까? 안 되니까, 뭐니까, 전봇대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요 지역에 얼마큼 쓰고 있다, 이거 안다, 이거죠. 요 지역에 끊어졌다 아는 건데, 왜? 빌딩이 끊어졌다고요? 그러면 이게 큰 면적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 수로 따져도 아파트 동 하나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검침을 해서 보겠다 이겁니다. 컨셉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컨셉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배전자동화 기능 및 효과. 제가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첨정 건민. 공정갑의 첨정 건민이다. 공정갑의. 이제 생각이 나네. 이게. 예?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와지네요. 먼저 선배, 부자를 볼까요?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는 다른 걸 봐서 배, 부, 자, 선로 개폐기를 감시하고 제어한다. 이거는 일단 되고요. 배전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한다. 부하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부하 관리한다. 선배, 부자, 자동 원격 검침을 한다. 그 다음에 개사 F전. 여기 선로 개폐기죠. 개폐기 상태를 감시하고, 먼저 개사 F전. 피더가 뭐라고요? 급전선이라고 아까서 열심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피더, 급전선. 예? 개사 F전, 냉피전무, 피크 전부, 냉피전부, 공정갑의 공급신뢰도 향상, 이건 공급신뢰도 향상, 정정구간 감소, 공정갑의 첨전건민, 이렇게 두 개씩만 외웠습니다. 먼저 볼까요? 선로 개폐기가 있다. 개폐기 상태 감소하고. 그럼 뭡니까? 이거 제어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고 시에 구분 절차 해줘야 되고요. 기능이 뭐냐, 이거는. 여기 기능과 효과가 있다. 개사 F전, 급전선을 부하 계측할 수 있죠. 정보를 수집하니까. 전압 변동을 계측할 수가 있죠. F전, 냉피전무. 여기 부하 관리한다면서 냉난방 부하를 제어하면서 피크컷을 제어를 해준다. 냉피전무. 원격 검침이니까 전력 양계를 자동 검침하고, 전부, 부하를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갑의 공급신뢰도, 선로 개폐기를 감시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보니까 사고 시에 구분 절차를 통해서 공급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전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 공정갑에서 공급신뢰도를 향상한다. 그게 설비 이용률 감소. 이 부분하고 똑같죠? 앞에 나왔을 때 공은설계에 나왔잖아요. 공은설계, 목적.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정정구간이 감소한다. 과부하 사고를 예방한다. 배전 설치를 저감한다. 예? 공정갑의 첨두부하를 상승하는 걸 지연시켜요. 전원 설비를 투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수요관리, 부하관리는 수요관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첨전 건민. 원격 검침에서 뭐라고요? 검침 업무 부분을 현대화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뭡니까? 요즘은 밑에 가서도 다 보죠? 왜? 검침 업무를 옛날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량계 여러분 집 안에 없습니다. 두꺼비집. 옛날엔 다 안에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강도질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밖에다 놔뒀죠. 밖에서 보게끔. 수도 다 밖에서 보게끔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통신을 통해서 가니까 우리가 안 가도 되죠? 여러분들 지금 자동적으로 검침되는 거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PDA로 입력하고 다닙니다. 매달 며칠 기준으로 해서. 그게 딱 다니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들 다니면서 적고 갑니다. 아직까지. 근데 뭡니까? 이런 빌딩 같은데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나요?
방 앞에 보시면은 그 문 앞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통신을 해서 다 끌고 갑니다. 매도 매치 기준에가 딱 때려서 한 번에 가지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돌아다닙니까 요즘. 그럼 편해졌다 이거죠. 민원, 아까처럼 검침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건 전력회사 양방의 서비스인데 저희 원격 검침 때문에 민원이 축소가 됐다, 민원이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로 답안지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배전자동화 나오면 공운설계,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정무, 공정감해, 섬정건민, 요것만 저는 외웠다고요. 답안지 쓰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그 그림 아니니까 그림 쓰고, 요거 표해가지고 쓰면은 반타작은 벌써 하죠. 그리고 나서 쓴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통신으로 뭘 쓰고 있고, 배전자동화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도 가면 배전자동화 효과가 뭡니까? 목적이 뭐였죠? 공운설계. 공은 뭐라고요? 공급 신뢰도 향상. 투자비 절감하고, 나오고, 공운, 운전 효율의 극대화, 운전 효율의 현대화, 공설, 설비, 이용률 향상, 돼 있고, 설계, 걔가 뭐였죠? 개통 운영의 현대화네. 운전율 증대, 이렇게 해서 쓰시면 어떻게 되겠다? 요 내용들은, 결론들은 좀, 다른 책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책에서는 4개만 쓴 데도 있고, 여기는 좀 많이 써놨습니다. 배전자동화의 효과인데, 부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되죠? 부하를 관리를 하니까. 요금 체계 개선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고. 무단 조작 방지 상태 감시. 무단 조작은 못하겠죠. 통신으로만 하니까. 설비 용량이 향상되고, 발전 설비 투자비 절감이 되고, 인력 관리 성역화되고, 업무의 획기적 개선이 된다. 개통 운영의 현대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쓰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책에 보시면 공문설계 앞에 배웠던 거 있죠. 그거 내용을 갖다가 다 써서 붙였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도 뒤에 가서 또 쓰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부터는 100번이 뭐죠? 변압기 고조압 건축 시 저하축 전위 상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